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주목 2기업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궁금했었고,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업데이트 필요했던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되게 보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인텔입니다. 우리가 인텔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건 PC 업황이 바닥을 찍으면서 인텔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이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, 그렇죠? 그랬는데 얼마 전에 4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나서 뭔가 실망이 커졌죠. 그러면서 주가가 하룻밤새 12% 급락하고, 그래서 분명히 PC 업황이 지금 정점이 아니라 분명 개선되는 건 맞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이던스는 낮고 왜 이러지? 그리고 인텔 작년에 이제 많이 낮은 다음에 이제 반등하니까 이제 인텔 지금부터 시작일 거야라고 해서 사신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필요한데 기가 막힌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각자 판단해서, 저는 그냥 약간 수긍이 많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, 자, 결론은 인텔을 당분간은 좀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렇죠? 왜 저런 보고서를 갖고 왔냐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.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사시면 돼요. 분명히 반대론자들도 있을 거예요. 낙관론자들도.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썼냐면, 제가 요 밑에 보면 원래 뭐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상향하고 뭐 이런 내용을 하는데 오늘은 그게 없잖아요. 오늘은 레오선, 모틀리풀, 이게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인데요. 요 모틀리풀의 레오선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. 기자 나부랭이가 뭘 알아? 그럴 수도 있는데요. 언론사에는 전문 기자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거의 뭐 전문가의 그 대열에 거의 이렇게 어깨를 겨누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, 요 레오선 기자가 아마 여기서는 기술통신 분야 전문 기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랜 기간 이쪽만 했기 때문에 요 기자의 어떤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양한 이제 분석을 통해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먼저 우리 4분기 실적을 지난 25일 장 마감 후에 했었어요. 그리고 나서 시간외에서 그때 한 10% 넘게 주가 빠졌었고, 26일 개장하자마자 주가 급락해서 그날 아마 12%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, 대체 어땠길래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% 증가하면서 예상치 상회했었고요. 조정 EPS는 무려 260% 급증하면서 시장 예상 이것도 훨씬 못 돌았습니다. 근데 왜? 1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충격이었죠. 시장에서는 143억 달러 예상하고 있는데 122에서 132억 달러. 뭐야? 했죠. 거기에 조정 EPS 가이던스도 월가에서는 34센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인 13센트를 제시를 했습니다. 얘네 지금 살아나는 기업 아니었어? 그 실망감. 자, 그래서 부문별로 실적을 좀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. 자, 전체 매출액 154억 달러 기록했는데 사업 부문별로 좀 볼게요. 인텔의 매출 전체에서 한 57%, 60% 가까이 차지하는 요 PC용 CPU 쪽, 그게 클라이언트 부문인데요. 요 진한 남색. 전년 대비 33% 매출이 증가하면서 88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PC 쪽 업황 바닥 찍어가니까 이쪽 좋은 거 오케이, 그죠? 그러고 나서 데이터 센터 앤 AI 부문, 요게 이제 AI용 CPU 칩, 이게 전년 대비 10% 감소했어요. 그러면서 41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요게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. 거기에다가 뭐 네트워크 앤 엣지 부문, 이 부분은 뭐 매출 비중이 워낙에 뭐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, 여기는 뭐 한 24% 여기도 매출이 좀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요.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모빌아이, 요거는 100%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관련 칩 만들고 있죠. 여기는 13% 증가를 하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, 지금 파운드리 쪽도 얘들을 계속 육성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63% 성장을 했습니다. 근데 파운드리가
지난 3분기 때는 299% 성장했었고, 그러면서 우리 새로운 고객, 뭐 대형 고객이 있어라고 하면서 막 공개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, 뭔가 그때와 비교하면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막 어필을 한 내용도 이번에 너무 적었고, 성장률도 300%에서 63%로 줄었어요.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, 절대적인 매출 자체도 줄었어요. 이 실적을 보시고, 그래서 그러면 조금 뭔가 불안하구나라는 감이 와요. 자, 이걸 토대로 가볼게요. 네, 실적 공개하고 나서 뭐 조금 엇갈렸어요. 목표가를 낮춘 데도 있고, 뭐 한 $50 넘게 받던 데들은 대부분 목표 주가를 낮췄어요. 근데 목표 주가를 막 $30 중후반대로 받던 데들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조금 올렸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던 쪽은 목표가를 낮췄고, 되게 안 좋게 봤던 쪽들은 오히려 현재 주가 수준 정도로 목표 주가를 올림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를 낮춘 게 그동안 인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기대치를 낮추고, 아우 인텔 아직도 멀었어, 최악이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조금 높인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주목할 건 니담이나 뭐 서밋 인사이트 그룹 이런 데는 투자 의견 자체를 낮췄습니다. 매수에서 중립으로. 이게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그냥 제시를 안 한 뭐 이런 국면입니다. 자, 그럼 아까 레드선 그 전문 기자가 왜 인텔을 피하라고 하는 건지 4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. 사업 부문별로 하나하나 짚고 있는데요. 전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. 지금 AI 열풍이잖아. 엔비디아 지금 난리 났잖아. 그런데 인텔의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오히려 10% 감소를 했네? 이 부분. 자, 인텔 매출 성장의 대부분인 인텔 매출 성장 이번에 10% 성장했죠. 대부분은 클라이언트 컴퓨팅 부분, 그러니까 PC용 CPU 부문이 주도를 했다. 클라이언트 부분의 매출, 그죠? 그래서 클라이언트 부분 매출 전년 대비 33% 증가하면서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마감을 했다. 그러니까 그냥 지금 PC 업황 바닥 기대감, 고객 결국은 끌어올렸다인 거죠. 그런데 매출 비중이 26%에 달하는 요 클라이언트 부문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큰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부분은 6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을 했다. 이게 뭘 시사하느냐? 복잡한 AI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텔의 데이터 센터용 CPU는 엔비디아의 고급 GPU만큼 중요하지 않음을 시사한다. AI 시장이 막 크니까 그 엔비디아의 GPU는 막 사는데 인텔 건 생각보다 안 사. 그러니까 이 AI 열풍에 있어서 인텔의 이 AI 칩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시사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경영진이 컨퍼런스 콜에서 AI를 20번 이상 언급을 했는데 오늘의 이 실적을 봤을 때에는 AI 시장에서 인텔은 뒤처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새로운 성장 엔진인 파운드리 사업도 냉각되고 있다. 이제 시작인데 벌써 냉각이야. 그죠? 일단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 4분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%에 그쳤다.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. 그죠? 그러면서 물론 전년 동기 대비 63% 증가를 하기는 했는데 3분기 성장률 299%에 크게 못 미쳤다. 반면 업계 1위인 TSMC는 2개 분기 연속 14% 성장이라는 안정적인 그 성장, 꾸준한 성장을 잘 이어가고 있다. 그들은 캐파가 크니까 그 인텔이 뭐 60%, 200% 성장한 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막 막 날쭉 막 그런데 TSMC는 안정적으로 성장률을 두 자릿수 대 성장률을 잘 이어가고 있다.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인텔이 2030년까지 세계 2위의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야망을 드러냈는데 이 야망 하룻밤새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. 좀 멀고도 먼 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자, 이제 세 번째 이유.
실적 가이던스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월가의 기대를 크게 벗어난 실적 가이던스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 칩의 판매 부진, 그리고 자회사 모빌아이의 성장 둔화,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마진 역풍 이런 걸 이유로 해서 가이던스를 많이 부진하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 인텔의 현 주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기에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크지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인텔의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을 따져 보니까 24배입니다. 한 주당 달성하고 있는 이익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4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, 그쵸? 아까 EPS 그쵸? 그랬는데 AMD는 47배, 엔비디아는 30배. 그거와 비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 있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AMD와 엔비디아는 제조하는 기업이 아니죠. 설계하는 기업입니다. 얘들은 TSMC에다가 설계를 탁 해서 반도체 만들어줘 하면은 TSMC가 만들어주는. 근데 이제 인텔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죠.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사들과 대비해서 장기적 과제는 훨씬 더 많아. 그래서 이 수치만으로 싸다고 볼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여기에 향후 몇 분기 동안 지금 성장 둔화 가능성 계속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, 이게 몇 분기 성장 둔화가 지속되면 인텔이 무슨 성장주야 가치주지 라고 하게 될 것이고, 성장주들에게 높은 요 멀티플을 제공을 하잖아요. 성장하면 그거에 이제 주가가 선반영을 하면서 더 높은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는데,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로 간주가 되면 주가는 더 내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어때요? 저는 그래서 요 내용 들으니까 요즘 왜 인텔 주가가 이런지, PC 부분 업황 바닥 기대감에도 왜 이런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. 근데 언제는 또 뭐 반전은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되 이런 걸로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 작년에 인텔 90% 정도 주가가 올랐었는데 올 들어서는 지금 14% 내리고 있죠. 이 내리고 있는 게 실적 공개 이후에 그 12% 빠지고 나서 반등을 못 하고 있죠.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고, 월가 의견 42명 중에 7명만 매수 의견입니다. 그래서 매수하는 그 의견 비중이 17%에 그치고 있어요. 그래서 인텔은 이제 중립으로 대부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자, 평균 목표 주가도 44.3달러로 추가 상승률은 약 3%에 불과하다. 그래서 그 인텔 업황 바닥 기대감으로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사야 될 때 아니에요?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많고, 그래서 아마 작년에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, 지금 월가에서는 요런 스탠스고, 그리고 그 근거들이 아까 나왔던 그게 아마 시장에 왜 이런지를 다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웃TV 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.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. 이웃TV가 서학개미들의 길잡이가 되어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.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웃 누나의 이웃TV,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